2026년 7월 모의고사고요. 지난번에 24번까지 했었죠? 내용 일치는 넘어가고요. 2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뭐 당연히 나머지는 맞은 거고 틀린 것만 좀 보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수일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일단 보면 For example, the impact of well-being. 자, 여기서부터 뭐야? 전치사구가 얘를 수식해주는 거잖아. 네.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well-being에 대한 설명이고 얘가 주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동사죠. 네. 네, 자, 그리고 not just opposite to. 자, 단순한 반대는 아니다. 뭐에? Those of stress and distress. 비교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랑 뭘 비교하는 거야?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잘 봐. 여기 뭐 이렇게 사이즈가 크냐 이거는. 자, the impact를 A라고 볼게요. A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A. 그러면 well-being은 B겠죠? 얘를 B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A 대 B는 뭐가 돼야 돼? A 다시 대 B 다시가 돼야 되겠지. 네. 네. 그럼 A 다시가 뭘 말하는 거니? B 다시는 뭐야? 그럼 여기서 stress and distress잖아.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does는 A 다시고 stress and distress는 B 다시죠. 네. 그럼 여기서 여기 does는 A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impact는 지금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럼 단수로 쳐야 돼 복수로 쳐야 돼? 단수. 그럼 does가 맞아 아니면은 대시 맞아? 네. 대시 맞겠죠? 네. 그죠? 이거는 주어의 수일치는 아니지만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긴 하지만 뭐 어렵지 않죠? 네, 이거는 넘어갑시다. 됐죠?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자,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자, the idle person, at least according to an economist, would always make decisions. 자, 이상적인 사람들은 결정을 한대요, 항상. 자, 근데 어떤 결정이야? That will result in them gaining the most utility. 그들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가장 효용성 있는 것을 가져다 주는, 얻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한대.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을 한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장 효용성이 좋은 거를 가진다고요. 효용성. 쉽게 말하면 뭐야? 제일 이득되는 거. 네. 제일 이득되는 결정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 뭘 가질래 했을 때 내 선택은 뭐가 되겠어?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겠죠. 그게 가장 나한테 효용성이 있는 거니까. 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idle이라는 거는 rational choice theory로 불린대요. 이성적인 선택 이론이야 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것은 defined, 정의되어진대요. 이론으로. 어떤 이론이라고요? That people will always make the choice. 사람들이 항상 선택을 하는 이론인데 그 선택이 또 뭐야? That maximizes their own individual satisfaction. 그들의 스스로의 개인적인 만족감을 극대화, 최대화 시키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사실 똑같은 얘기죠. 이 얘기가. When given of different options. 다른 옵션이 주어졌을 때. 근데 어디에서? Under scarcity. scarcity가 뭐예요? 희소성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적을 때.
희소성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옵션이 주어졌을 때 가장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최상화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택이라고요. 네.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이성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걸 이성적이다라고,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상과 이성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선생님? 이상은 가장 뭔가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이성은 감성이 아닌 반대 논리적인 거 뭐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scarcity는 이제 잘 봐.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효용을 따지는데 그 효용은 뭐에 근거해야 돼? scarcity에 근거해야 되지. 지금 키워드가 이렇게 넘어갔죠. 네. 자, 그래서 scarcity here means that there is a limited quantity of the goods. 우리 희소성이라는 말이 뭐 모르는 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죠. 고3인데. 네. 그런데 친절하게도 혹시라도 모를까봐 또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아주 설명을 해줬습니다. 별점 5점이에요. 거의 뭐. 자, 뭐라고요? 제한된 상품, 재화의 양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거기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 자원을,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is always true, 항상 사실이라고요. in real life, 현실 세계에서 이게 사실이라고요. 뭔 소리야? 아, 희소성이 진짜 사실이라고요. 왜? 항상 재화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the best choices, 가장 올바른 최고의 선택은 should therefore come from a prediction, 예측에서 온대요. of which choice would provide the best utility. 그 예측의 선택이 뭐야? 제공을 하는 거죠. 가장 효용성을, 가장 뛰어난 최고의 효용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아, 똑같은 얘기죠. 네. 그지? 말만 다르게 한 건 이해되지? 네. The ideal rational decision maker, 가장 이상적인 이성 선택은, 결정자는 be so consistent, 일관돼 있대, 꾸준하대, in being able to carry out, 뭔가를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 this process, 이 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과정은 뭐야? That will be able to create a mathematical model, 우리가 수학적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만든대. 그리고 그 수학적 모델은 결국 뭐야? That successfully predicts their decision based on utility, 효용성에 기반으로 한 결정을 예측하는 거래. 이해되죠? 네. 다 지금 솔직히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people are likely to rely more on social value rather than on the pursuit of maximum utility when making decision. 잘 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가치, 우리 선택할 때 뭘 기반으로 했어? 효용은 뭐에 기반되는 건데? 희소성이죠. 네.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 사람들은 의존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선택한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선택하는데 어디에 의존한대?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에 의존을 한대. 사회적 가치를 보고 선택을 한대. 우리 지금까지 뭘 따졌는데? 효용성 따졌잖아. 희소성 따졌잖아. 근데 갑자기 왜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대? 말이 돼? 아니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 타고 가고 있어.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앉아서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짐을 무겁게 들고 할머니가 딱 타셨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효용성을 따졌을 때 자리를 양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왜 해야 돼? 그럼 내가 서서 가야 되잖아. 내가 힘들잖아, 그러면. 그 자리는 희소하잖아. 자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 언제 또 날지. 그러네요. 사회적 가치를 따졌을 때가 그렇지. 그거지.
내가 내 몸에 내 어떤 효용성을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사회적 가치를 따지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에서 할머니는 이제 우리보다 약자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자에게 뭔가 자리를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사회적인 가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두고 선택을 하면 양보를 하겠지. 네. 완전 다른 문장이잖아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4번이 다른 의미 문장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자, 순서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world of animals physiology, 동물 생리학에서 one thing for sure,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라고요? Size matters. 우리 천일문할 때 배웠어. 이거 동사로서 중요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얘기했죠. 1형식에서 주어 동사 1형식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가 중요하대요. 자, 확실한 건 뭐? 사이즈가 중요해.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죠. 아, 동물 세상에서는 사이즈가 중요하구나. The environmental stresses of being a tiny animal 까지가 주어야. 그죠? 환경적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오는 스트레스야? 근데 추상명사고 오브죠. 뭐라 그랬어? 동격이라고 했죠.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지. Being a tiny animal, 작은 동물로 사는 거, 다른 작은 동물로 존재하는 거에서 오는 그런 환경적 스트레스가 주어져.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a large animal. 자, 똑같은 구조야. 아까 우리 문법 어법 문제 풀 때랑 똑같은 구조지. 그죠? 그럼 얘가 받아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스트레스 쓰겠죠. 자,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지. 큰 동물로 살 때의 스트레스와 작은 동물로 살 때 스트레스를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요. 그게 다르다고요. 네. 오케이? 네. 자, 가볼게요. Restroom rituals, 화장실 문화는, 화장실 의식은, 화장실 어떤 습관은 are not free from being affected by the animal surface to volume ratio. 자, free from이라는 거는 뭐뭐로부터 자유롭다지. 근데 not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지. 네.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받는다는. 받는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자,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By the animal surface to volume ratio. 그 동물들의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에 영향을 받는데. 일단 첫 번째, 갑자기 restroom rituals라고 말하는 것조차 뭔가 어색하죠? 사이즈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물론 말이 안 된다고 할 순 없어. 이거 보고 단절이에요라고 할 순 없지. 근데 봐봐, 뒤에 뭐라고 했어? the animal surface to volume ratio. 정관사 나오면 뭐 찾아야 돼? 정관사가 나오려면 이 정관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the animal surface to volume ratio를 얘기했어? 아니요. 단절 느꼈어요? 네. 느꼈어야죠, 여기서. 자, 그러면 C로 가볼까요? 맞는지. It all comes down to a little math. 그것은 모두 귀결된대. 작은 수학으로 귀결이 된대.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surface to volume ratio래요. 처음 언급됐죠, 이제. 그죠? 네. 네. 그러니까 B는 무조건 C 뒤로 나와야지. C 바로 뒤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B는 C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C로 가야지. 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또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겠니? 당연히 사이즈겠죠. 우리 지금 사이즈 비교하는 거잖아. 사이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비교하는 거잖아. 네.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수학적으로 surface to volume ratio, 표면적 대비한 부피 비율,
이라는 걸로 귀결인데, 즉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for a simple shape like a ball, 공 같은 단순한 형태에서는 the surface area is related to the square of its radius. 표면적이죠. 관련돼 있죠. 뭐랑 관련돼 있어? 반지름 제곱이랑 관련돼 있지. 알죠? 우리 원 표면적 구하는 건 뭐야? 파이 r 제곱이죠. 네. 네. 그런데 자, 반면에 the volume은 부피죠. 이제 is related to the cube of each radius. 뭐예요? 반지름의 세제곱이라고요. 봐봐. 자, 원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근데 부피는 뭐야? 이거 다 포함한 거죠. 네. 그죠? 이해되니? 그래서 뭐야? 반지름 파이 r 제곱이 이거면 파이 r 제곱이 이거면 여기에 반지름을 또 곱해야지 뭐야? 부피가 되겠지. 전체 부피가. 그래서 r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내가 수학 뭐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잖아. 어쨌든. 자, it's a bit more complicated for animal shape. 근데 문제는 뭐야? 동물 모양에 있어서는 좀 복잡하지. But essentially it means that our tiny friends have a lot more surface for their volume. 뭐라고요? 그들의 작은 친구들의 몸에는 뭐가 있어? 표면적이 훨씬 더 많다고요. 부피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생각을 해봐. 동물들이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생겼어?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생겼어? 막 토끼라고 하면은 뭐지? 요래 생겼을 거 아니야. 응? 표면적이 엄청 많잖아. 그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그릴까 그러면? 정면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 좀 낫지 않나? 돼지예요. 꼬리가. 아, 토끼는 꼬리가 이렇게 돼 있나? 방울 모양처럼? 약간 거북이 같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B는 일단 여기서 surface to volume ratio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어질 수 있다 치자.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들의 plumbing has evolved to be highly efficient, capable of filtering large volumes of fluid and concentrating waste in ways that conserve water. 자, 그들의 여기서 플러밍이라고 하는 건 소화기관이야.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소화관은 진화를 했대. 매우 효율적으로 진화를 했대. 그리고 할 수 있대. 뭐를? 필터링 할 수 있대. 많은 양의 액체들을 그리고 응축시킨대. 배설물이겠죠.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물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자, 우리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동물들은 표면적에 비해서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훨씬 많아, 이 얘기하고 있었지. 네. 근데 그들의 소화관을 얘기하고 있어. 갑자기? 말이 돼? 그들의 소화관이 어디 나왔는데? 그들의 소화관이 뭔데? 여기서? 소화관이 지금 나와 있어? 아니요. 안 나와 있다고요. 네.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말이 되겠죠. 네.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Restroom rituals are not free from affected by the animal surface to the volume ratio. 이제 나오죠. 얘네들도, 이것도 화장실 어떤 의식, 행위도 이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네. Due to their long lifespans and low metabolic rate. 그들의 오랜 수명과 and 낮은 신진대사 비율 때문에
큰 동물들은 like animals deal with the challenges of storing waste a bit longer. 뭐라고요?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도전! 아니고요. 어려움이라고요. 뭐 하는데? 저장하는데. 배설물들을 좀 더 오래 저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고 the need to manage toxins effectively. 그리고 뭐? 어떤 그런 톡신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나왔어? 배설물들이 이제 나왔잖아. 네. 배설물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뭐야? 그들의 소화기관. 그들이 누굴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large animal을 말하겠죠. 선생님, large animal인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내용 봐봐. 뭐라 했어? 많은 양의 액체를 필터링하고, 그죠? 그러면 작은 동물이 많은 양을 가지겠니? 큰 동물이 많은 양을 가지겠니?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their plumbing이 이걸 말하겠죠. 선생님, 근데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걸로 볼 수 있지도 않나요? 여기서는 만약에 C에서 A로 간다고 쳐보자. C에서 A로 간다고 치면 여기에서 대열이 뭐가 돼야 돼? 작은 동물이 돼야 되겠지. Tiny Friends가 나왔잖아, 여기서는. 네. 그지? 근데 작은 동물이 그러면 많은 양의 플로우들을 필터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serve 워터 해서 배설물들을 응축시킨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C에서 A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말하는 건 그럼 누구야? large animals죠. 네. 그래서 CBA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야, 네가 기운이 없으니까 내가 수업을 할 맛이 안 나잖아. 왜 오늘 너무 힘들어? 뭔가? 자, 가봅시다. As forests are destroyed, 숲이 파괴가 됨에 따라서 we not only lose valuable habitats for countless plants and animal species, but also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diminish the Earth's natural carbon sink, and disrupt the delicate balance of ecosystem. Not only but also B 나왔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야? A야 B야? B. B죠. B죠. 그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가치 있는 서식지를 잃어버렸어. 수없이 많은 식물들과 동물 종들을 위한 서식지들이 없어졌어. 자, 첫 번째 뭐야? A. 서식지 감소. 자, B는 뭐라 했어, 근데? 또한 우리가 뭐야?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고 있대. 기후변화. 원인이 된대. 지구의 자연적인 탄소 흡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또 뭐라고요? 생태계의 어떤 균형이 무너진다고요.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네. 정리하셔도 돼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읽고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풀 거 아니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가봅시다. Recognizing the severity of deforestation. 자, 뭐야 이게? 사막화죠. 사막화. 이 말이 뭐야? 이거죠. 똑같은 말이죠. 사막화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자,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겠죠, 당연히. It has become essential. 뭐가 된다고요? 필수적이래요. 뭐? To employ various technologies to combat this destructive phenomenon. 뭐래? 이 파괴적인 현상. 그러면은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겠니? 파괴되는 거잖아. 이어지죠? 그러면 C 볼까요? Satellites equipped with high resolution sensors can provide a bird's eye view of large area to detect deforestation in real time. 자, 위성이 이거를 제공을 해서 뭐를 한대? 갑자기 위성이 왜 나왔는데? 그죠? 이해되죠? 선생님, 위성 나올 수 있죠? 그래, 맞아요. 나올 수 있는데 완전히 100% 완벽한 단절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100%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우리는?
이 대명사가 가리킬 수밖에 없는 B로 가는 거죠. 얘는 가리킬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잖아. 네. 그래서 B로 가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현상과 맞서 싸우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이용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문제점 나왔잖아. 그럼 뭐 찾아야 돼 우리? 해결책 나와야지. 그러면서 최근에 advancement in technology has offered new and innovative ways to tackle deforestation. 자, 사막화를 멈추기 위한 그런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제공해 왔대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얘기가 나오겠니? 생각해봐. 뭐 얘기가 나오겠니, 그러면? 방법. 그렇지.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걔네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겠지. 안 그래?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C로 간다고 쳐보자. 문제될 거 있어? 사실 크게 없죠. 네. 그죠? 그러면 C로 가면 되죠. 아니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보세요. From satellite imaging to machine learning algorithm, these tools have enabled researchers, conservationist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monitor, manage, and reduce deforestation on an unprecedented scale. 자, C로 가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범해요. 왜? 방법을 알려준대. 그리고 세틀라이트가 나오니까 그럴싸하거든. 솔직히 이거는 속을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거야.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러한 기술들이라고 했어. 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1로 넘어간다 치면 이러한 기술들이라고 받을 게 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이러한 기술들이 이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받아줘야 돼. 근데 이걸로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말이 없어.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자 가보면 뭐라고 했어? 자 셀러라이트가 이미지를 캡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미지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서 from A to B야. 머신 러닝 알고리즘까지 이러한 도구들은 have enabled researchers, 연구자들, 환경 보호자들, 뭐 정부 관계자들이 뭐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사막화를 줄일 수 있게 해준대. 뭐 전례 없던 규모로. 그래서 one of the key technology 이제 나오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거 한 가지는 바로 뭐라고요? 그게 remote sensing이라고요. 그게 뭔데? remote가 뭐야? 멀리 떨어져서 있는 거고 sensing은 뭐야? 감지하는 거죠.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여기 나오죠. 리모트 센싱이라는 일반적인 기술을 얘기하고 그걸 갖고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많이 틀린 겁니다. 솔직히 속을만 해. 왜냐면 여기서 그 세틀라이트 이미징부터 머신 러닝 알고리즘까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틀라이트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세틀라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A로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더가 나와 있진 않아. 정관사가 없어. 그냥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C가 먼저야 라고 단정 짓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뭐야? 말하는 게 단절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어지는 걸 찾으면 안 된다고. 단절을 찾으라고. 이게 정말 좋은 예시야. 이노베이티브 웨이라고 했으니까 방법들을 얘기하겠구나. 아, 방법 중에 셀룰라이트가 있지. 그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마치 이어지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뭐 찾아야 된다고? 단절 찾아야 된다고. 맞지? 네.
다음이요. 정말 미안한데요. 선생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자, 주어진 문장 삽입 3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땡큐죠. 그죠? 감사하죠. 이런 거 쳐놔야죠. Solving the total dependency ratio by having fewer children is clearly the worst way of addressing the problem. 자, total dependency ratio, 총 부양비라고 합니다. 그럼 총 부양비가 뭔데? 일단은 지금 총 부양비가 뭔데라고 했을 때 모른다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채원아. 첫 번째, 내가 모르는 거는 무조건 찾아보라고 했지.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알려줬거든. 여기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게 뭔지 모른다? 그럼 제대로 지문 공부가 안 된 거죠. 복습이 안 된 거죠. 어디까지 공부했어? 40번이요. 그래? 근데 왜 안 됐어?